그날 밤 구단수는 맹공이를 향한 마음이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맹경솔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별의 기운을 빌려 고백하라던 조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공이가 워낙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고백 같은 건 받아들일 리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맹공이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사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썼던 낡은 가방과 서류를 챙기는 모습을 본 구단수는 괜스레 화가 나며 일만 하면 좋냐? 가끔은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이는 단수를 무시하며 넌 모를 거야. 안정된 직장을 얻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지 라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가자 단수는 자꾸만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펍으로 향했습니다. 펍에서 기타를 연습하며 곡을 쓰려 했지만 모든 멜로디가 공이를 떠올리게 하는 탓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맹경솔이 펍에 나타나 별 보러 갈 거면 오늘 같은 날이 딱이야. 하늘이 맑거든. 이라며 장난스레 웃었습니다. 단수는 별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공이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내 마음을 정리하러 가는 거야 라고 얼버무렸지만 경솔은 내가 보기엔 그건 마음 정리가 아니라 확인이지라며 의문스럽게 웃었습니다. 밤이 되자 단수는 결국 맹경솔의 말에 설득당한 듯 공이가 퇴근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퇴근한 공이에게 오늘 밤에 할 일이 있다. 같이 가자. 며 무작정 그녀를 데리고 나섰습니다. 공이는 단수가 늘 하던 허세 가득한 행동이라 여겼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데를 갑자기 와? 공이는 그를 따라 산속의 한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야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곳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이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단수는 말없이 하늘을 가리키며 봐. 저 별들 엄청나지? 라고 말했습니다. 공이는 황당해하며 야 지금 바쁘다니까. 갑자기 별 보러 오자는 건 또 뭐야? 라고 투덜댔습니다. 단수는 공이의 손목을 붙잡고 내가 지금 하는 말 잘 들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너만 보면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공이의 핸드폰이 울리며 긴장감이 깨졌습니다. 공이는 전화를 받으며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 나 가봐야 돼. 라고 말하며 단수를 남겨둔 채 뛰어나갔습니다. 단수는 홀로 별빛 아래 서서 공이가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 이거 진짜 고백한 거야? 아니면 그냥 혼자 착각한 거야? 며칠 후 공이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밤새도록 일하는 모습을 보던 단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가 문을 열어젖히며 도대체 넌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공이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왜 이래? 난 내 꿈을 위해 열심히 사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단수는 그녀에게 다가가 너의 꿈이 나랑은 상관없다는 게 너무 싫어. 라며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이는 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며 구단수,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물었고 단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내가 좋아. 내가 언제부터 너한테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숨기는 게 더 힘들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공이는 당황한 나머지 단수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얘기할 시간에 너나 내 인생을 생각해봐. 라며 냉정히 돌아섰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단수는 홀로 남아 속으로 다짐합니다. 맹공이 내 마음을 돌릴 때까지 포기 안 할 거야. 내가 날 거절한 게 아니라 아직 내 진심을 못 믿는 거라고 믿을래? 그의 눈빛에는 결심과 아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맹공이의 냉정한 반응 이후 구단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펍으로 돌아가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공이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나 내 인생을 생각해봐. 그 말은 단수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기면서도 동시에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 내 인생이 뭐가 문제야? 난 그냥 공이가 좋을 뿐인데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감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인지조차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단수는 펍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맹경솔이 찾아와 그의 연주를 조용히 듣더니 공이한테 또 차였냐? 곧 올려댔습니다. 단수는 짜증을 내며 형, 농담할 기분 아니야? 라고 대꾸했지만 경솔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너도 알잖아. 공이는 내가 고백했다고 바로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야.
걔는 자기 일 말고는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사실은 더 복잡한 애야. 단수는 경솔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솔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도 문제야. 넌 내 진심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좋아한다고 말만 하면 끝날 줄 알았잖아. 공이가 너한테 마음을 열게 하려면 너도 내 자신부터 보여줘야지. 단수는 순간 경솔의 말에 화가 나려다 차갑게 식은 맥주잔을 들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내 자신을 보여주라, 그게 무슨 뜻이지? 며칠 후 단수는 의도적으로 공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펍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첫 단독 공연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진지한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그는 경솔에게 공연 준비를 돕기 위해 많은 것을 배우며 몰두했습니다. 공연 포스터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직접 초대장을 돌리며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초대장 중 가장 중요한 한 장은 공이의 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단수는 그날 밤 초대장을 문 앞에 살짝 끼워두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와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진심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공연 당일 단수는 무대 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관객석은 예상 외로 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공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올 리가 없지 실망감에 한숨을 쉬며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단수는 기타를 들고 천천히 첫 곡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중반에 다다를 때쯤 관객석 뒤편에서 조용히 들어오는 공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구석자리에 앉아 단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수는 그녀를 발견하자 순간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다시 집중하며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큰 박수를 보냈고 단수는 무대에서 내려와 한쪽에서 물을 마시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때 공이가 다가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공연 잘 봤어. 생각보다 진지하더라. 그녀의 말에 단수는 웃으며 생각보다 라고 되물었습니다. 공이는 고개를 돌리며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라고 말했습니다. 단수는 그녀의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끝나고 싶지 않다는 걸.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공이는 그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마주하며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말을 돌리듯 근데 난 아직도 내가 왜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단수는 미소를 지으며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신경 쓰이고 내가 웃는 모습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빠질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공이는 단수의 대답에 당황했지만 더 이상 그를 거절하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펍 바깥에서 공이의 회사 상사인 한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단수를 힐끔 보더니 공이에게 다가가 공이씨 얘기가 좀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단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질투심에 휩싸였고 공이가 다른 사람과 얽혀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단수와 공이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이의 상사와 함께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단수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공이랑 무슨 사이야? 그는 문득 자신이 그녀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편으로는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다가간 게 정말 옳은 걸까? 그날 밤 단수는 집으로 돌아와 공이의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불빛은 그녀가 아직 깨어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단수는 섣불리 노크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낮에 있었던 공연과 그녀의 상사와 함께 나선 장면이 교차하며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단수는 일부러 공이와의 동선을 맞추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부엌에 있으면 거실로 나가지 않았고 그녀가 출근한 뒤에야 방에서 나와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공이는 예상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선 그녀는 단수의 방 앞에서 망설이다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구단수, 공이가 낮게 부르자 단수는 문을 열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그는 일부러 냉담하게 대꾸했지만 공이는 그런 단수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어제 공연 잘 봤어. 그런데 왜 갑자기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공이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단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내가 알았으면 했어. 내가 너한테 느끼는 감정들. 그게 단순히 우정이 아니라는 거. 단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공희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난 아직 그런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내 삶도 너무 불안정한데 거기에 다른 감정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단수는 그녀의 대답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더 기다릴 거야. 내가 준비될 때까지.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지만 속으로는 쓰라린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공희는 여전히 단수를 친구처럼 대하려 했지만 단수는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공희의 상사가 갑작스럽게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공희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며 이건 꼭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니 늦지 않게 처리해줘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단수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희한테 무슨 일이죠? 단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상사는 그를 흥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맹공희 씨의 동거인인가 봐요. 대단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와 함께 지낼 수 있다니. 그의 비꼬는 듯한 태도의 단수는 분노를 억누르며 공희를 괴롭히는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그건 공희 씨가 판단할 일이겠죠. 동거인 주제에 왜 이렇게 예민하신지 모르겠군요.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날 밤 단수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공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맹경소를 찾아가 형, 공희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그녀가 무슨 문제에 휘말려 있는지 알고 싶어.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경솔은 심각한 표정으로 단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신경 쓰인다면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좋아요는 사랑입니다.